때가 있습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규 나오는데 공중위생은 뭐냐면 공중은 우리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맞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물에 퐁당퐁당 들어가죠. 그죠? 숙박, 모텔 같은 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자고 나오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침대에 또 들어가고 수건 닦고 그러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공중이라는데 그런 곳은 위생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그죠? 목욕탕에 내가 막 몸에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탕 안에 들어가서, 그죠? 막 수건 닦고 그 수건을 또 다른 사람이 닦고 이래버리면 금방 모든 사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불 속에 어떤 사람이 잤는데 그 사람 몸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죠? 또 다른 사람이 그 밑에 그대로 자면은 거기 있는 질병들이 또 전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머리를 자른다든가 피부 마사지 할 때 몸에서 뭐가 나오면 거기 있는 묻은 것들 또 다른 사람이 옮겨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입었던 몸에 지녔던 그런 옷들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한꺼번에 세탁해버리면 거기 있는 세균이 다른 옷에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 목욕탕, 세탁소, 미용실, 숙박업소, 그리고 또 건물을 청소하는 용역업체 있잖아요. 이 5개는 무조건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안 지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장사를 할 때도 무조건 영업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세탁 자격증을 땄더라도 그냥 내가 가게를 하면은 무조건 1년 징역을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시설을 국가가 위생관리법에 만들어서 시설을 해라는 대로 기준대로 해야 되고요. 그 시설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소재지에 가서 그 시장, 구청장, 군수한테 가서 영업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 들으세요. 여기 보면 시장, 구청장, 군수한테 시영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업신고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장사를 하면은 딱 잡히면 1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돈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산시 상록구에 살고 있죠, 그죠? 내가 상록구에서 세탁소를 하고 싶으면은 상록구 구청장한테 가서 영업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도 있다. 내가 보여주고 그 사람이 와서 시설을 해서 시설이 공중위생법에 맞네 하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면허증을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종암동 구가 없죠? 시란다. 그거는 시청에 있는 시장한테 가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군수는 뭐냐면 경기도 이청군, 그거는 군이죠, 군. 군은 군수한테 가서 영업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군데 가서 하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영업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 셋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데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자, 보면은 제2조 세탁이라 하면 어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 제품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말이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세탁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탁업은 세탁소를 말하는 거죠. 섬유 제품은, 의류나 섬유 제품은 옷이나 뭐 커튼이나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침대 커버, 피혁 제품들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게 그냥 답입니다. 이런 답이 나오면 답을 체크하면 됩니다. 제3조에 보면 공중위생법의 신고 및 폐업 신고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탁소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영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가 나옵니다. 폐업 신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장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돈도 안 되고 해서 장사를 때려치고 싶은데 그만둬도 20일 이내에 무조건 자기가 신고했던 데 가서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묻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내는데, 자, 여기는 과태료가 나오고 여기는 벌금입니다. 자, 과태료하고 벌금이 뭐가 다르냐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벌금은 10,000원을 내도 범죄자 조회가 됩니다. 근데 과태료는 1,000,000원을 내도 조회가 안 됩니다. 알겠죠?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한 거는 범죄에 안 돼. 근데 과태료만 300만 원 이하를 내게 하고 그 외에 영업신고를 안 한다, 변경신고를 안 한다. 이건 전부 다 벌금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잘 나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조건 장사를 안 하면 20일 이내, 20일 안에 가서 나 장사한테 그만합니다 라고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뭐 2조, 3조, 4조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이 내용만 알면 됩니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는 뭐냐면 그 공중위생영업자는 우리 이거 세탁소를 하는 주인 말합니다. 알겠죠? 그 세탁소 아저씨는 위생관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쵸? 손님들이 옷을 다 갖다 줬는데 세탁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줬는데 다른 사람의 균이 전염돼서 이 사람한테 전염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의무를 꼭 지켜야 되는데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 국민 건강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여기 체크스 치세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이런 공중위생법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을 예방하는 곳이 질병 예방은 보건소입니다. 알겠죠? 질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데는 병원입니다. 예방하는 거는 무조건 보건소인데 이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행정부처에.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공중위생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답이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질병 예방은 자 우리가 세탁소나 목욕탕이나 모텔이나 전부 다 그 공중위생법을 지켜라는 거 뭡니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예방은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장관이고 이 장관이 공중위생법을 지키도록 만든 게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공중위생법은 그 사람의 법에 다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겼을 때는 이제 뭐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탁소 아저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세제도 보면은 독소가 있는 거 있고, 그죠? 환경에 오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탁소 아저씨가 가격 좀 아끼려고 인체에 해로운 가격이 싸다고 독소가 있는 그런 세제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경에 오염되고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옷을 분리해서 세탁을 하라는 거예요. 작업복은 작업복대로 하고 깨끗한 옷들은 깨끗한 옷들을 해야 되는데 작업복과 막 기름이 있는 옷들을 우리가 깨끗한 옷들과 같이 세탁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거기 있는 유해한 것들이 다 이 옷에 묻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제9조는 보고 및 출입검사. 이거는 뭐냐면 자, 시장 송장 군수는 세탁소가 잘하고 있는지 가서 감찰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 보내서 감찰할 수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자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번 검사하겠다 들어오는데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와서 우리 잘하고 있는지 꼭 봐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고 및 출입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면 인정할 때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이용시설을 소유한 데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도 있어요. 경기도의 제일 높은 사람 도지사죠. 그죠?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사람 시장이고,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 세탁소가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도 받고 가서 출입도 해서 검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시험에
여기 도지사가 없고요. 시장군총장 군수라고 나와도 감 맞습니다. 알았죠? 4개 나와도 되고 3개 나와도 맞습니다. 하나 없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뭐냐면 가서 이제 뭐 세제라든지 기계라든지 옷도 뭐 여러 가지로 같이 막 세탁을 빤다고 할 때는 그때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위생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고 위생 지도를 해줄 수 있고요. 또 그 대신 한 번씩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선명령인데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벌금 때리겠다. 알겠죠? 그게 개선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경고를 줍니다. 경고가 개선명령이거든요. 개선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번 보면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 위생관리를 위반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뭐 세탁소 사장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자, 세탁소는 꼭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공중위생법을 만든 사람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관령이라고 법을 만들었다. 알겠죠? 그거를 지키는데 누가 맨날 감찰하러 다닌다? 시장, 구청장, 군수가 맨날 이 사람 세탁소에 일 잘하는가? 위생교육을 지키는가? 감독하러 간다. 알겠죠?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 세탁소를 하려면은 꼭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나 세탁소 하겠습니다. 라고 영업신고해야 된다. 하지 않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1년 징역을 산다. 그거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장사를 안 하고 장사를 안 할 때는 폐업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20일 이내에. 20일 넘어가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20일 안에 나는 꼭 장사 그만하겠다라고 누구한테? 이 세 사람한테 가서 폐업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모습을 딱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11조 보면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이거는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는 이 사람이 세탁소 아저씨가 법을 어겼을 때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나오죠. 요거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폐쇄를 시키느냐? 영업소의 간판이나 영업 표시물을 제거해버리는 거야. 이 집에는 이제 영업 장사하면 안 되니까 간판을 떼버린다라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2번, 영업소 위반한 영업소임을 알린다. 그래서 가게 앞에다가 이 가게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업장 폐소입니다라고 게시판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영업을 위한 필수 불가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한다. 그 안에 있는 세탁소 기계 있죠? 그거를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딱 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시장, 구청장이. 그 장사가 법을 어겼을 때. 알겠죠? 폐쇄 명령을 내릴 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보기에 시험에 나옵니다. 그 대신 봉해도 내가 기계는 좀 풀어달라고 이 신청하면 풀어줍니다. 알았죠? 그 말도 시험에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기계는 내가 장사할 때 장사 이제 안 하고 안 쓸 테니까 풀어달라 하면은 이제 풀어줄 수 있다. 이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보세요. 알았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한다? 1번 간판을 뗄 수 있다. 2번 가게 앞에다가 이 사람은 영업장 폐쇄됐습니다라고 게시판을 붙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다? 기계를 사용 못하도록 봉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거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요런 게 답이 나오면 체크하면 되죠? 요거는 좀 중요하고요. 자, 가징금은 필요 없고 행정처분의 승계가 나옵니다. 제11조. 승계는 뭐냐면 내가 장사하다가 가게 이름은 그대로고 가게 장소도 그대로인데 내가 하다가 야 너 그냥 네가 장사 사장이라고 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죄진 걸 그대로 승계 받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장사가 영업정지 받고 벌금 받은 거 있죠? 이 사람한테 그대로 승계돼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이 사람한테 승계를 넘겨준다라는 거죠. 넘겨줬을 때 한 달 이내니까 1월 이내니까 30일이죠. 그죠?
네, 무조건 승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벌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간판 이름도 안 바뀌고 가게도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어서 내가 줬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줄 수 있고 남편한테 줄 수 있죠. 승계 쓸 때는 모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처벌됐던 것들도 다 넘어가고 또 3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승계 따르는 것도.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생교육은 밑에 나오는데 매년 3시간씩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느냐면 세탁소에서 사장하고 그 직원은 1년에 꼭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또 과태료를 묻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0조 보면 이제 법이 나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아까 말했죠. 영업신고 안 하면. 그죠? 영업신고 안 했을 때는 무조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돈이 없으면은 1년 징역 삽니다. 두 번째는 영업 정지 명령 또는 일부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한 경우 또는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 한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영업 신고 안 하고 하면 무조건 징역하고 또 두 번째가 딱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위반을 해서 한 달 정지를 먹은 거예요. 영업 정지를 먹었어요. 영업 정지 동안 장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한 거야. 그리고 또 잡혀서 그래서 당신은 영업장 폐쇄라고 또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또 장사를 한 거야. 그 물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1년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돈 10만 원 내야죠. 알겠죠? 그래서 1년 징역과 1,000만 원 이상 이하의 벌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업신고 안 했을 때 무조건 주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받았는데 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자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또 장사를 한 거야. 그런 사람은 그 벌을 똑같이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개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가 나오는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1년이 아니죠. 6개월 동안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돈 500만 원 사는 경우가 이제 변경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간판 이름을 바꿨으면 무조건 간판 이름 바꿨다고 누구한테 시장 구청장한테 가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판 이름 안 바꾸고 나서 변경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개월 동안 징역 살든지 500만 원 벌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내가 주소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가게를 하다가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주소가 바뀌었죠? 간판 안 바꾸고 사람도 안 바뀌는데 주소만 바뀐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변경신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하의 징역과 아니면 돈 500만 원 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을 때, 사장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알겠죠? 간판 이름도 그대로고 주소도 그대로인데 사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 변경신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6개월 징역 아니면 500만 원 벌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변경신고를 안 하면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여기서 옆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넓이가 기존보다 3분의 1은 넓은 데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그분 작은 데 가려면은 전부 다 폐업 신고하고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업장을 옆으로 옮길 때는 기존보다 3분의 1 넓은 데 이사 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됐고.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위생관리 또는 오염보증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위생관리를 무조건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줍니다. 알겠죠? 위생은 뭡니까? 세탁기 돌리거나 거기 물 나오는 걸 걸러서 버려야 되는데 바로 버린다든가. 그죠? 사람들이 이제 옷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다든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어길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어긴 자는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제 당신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 다음 배울 때는 잘해야 된다고 이제 경고를 주고 개선명령을 줬어요. 근데 또 가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딱 두 가지입니다. 위생관리를 무조건 어기면 때리고 두 번째는 한번 경고를 줘서 개선명령을 줬어요. 근데 두 번째 가니까 또 오겠는 거야.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냐면 아까 폐업 신고를 했죠. 그죠? 장사를 안 하면 20일 이내에 무조건 나 장사 안 합니다 라고 시장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관계 공무원이 이제 검사로 왔단 말이에요. 검사라서 너 장사
위생 잘 지키는 거 검사하는데 막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저지를 한다든지 방해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는 1차적으로 위생관리 의무를 안 지키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200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시장, 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위생사, 환경 2급 이상 뭐 이건 아니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밑에 제10조 세탁관리무 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이 나오는데 자 손님하고 세탁소하고 막 싸워요. 그죠? 손님이 이제 이렇게 세탁해달라는데 세탁소가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해줬겠죠. 그래서 손님이 막 이렇게 고발하겠다고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그 분쟁을 조절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세탁업자 단체. 요거 규정에 하면 설립된 세탁업자 단체. 알겠죠? 여기서 분쟁을 조절한다.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법규 끝났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무조건 세탁소 아저씨는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서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그리고 어떤 거다? 자, 변경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 간판 이름 바뀌고, 가게 주소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벌금 받는다. 내가 장사를 안 하고 폐업신고를 한다. 그죠? 폐업을 하면 무조건 폐업신고를 해야 된다. 20일 이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낸다. 이거 머릿속에 딱 들리겠죠? 그 다음에 내가 승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판도 그대로고 장사 장소도 그대로인데 사장만 자 네가 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겼던 법에 관련되는 것 이 사람이 다 가져가야 돼요. 승계된다. 그리고 승계할 때도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승계한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알겠습니까? 자, 그거 머리 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되는 업종이 있죠. 세탁소, 목욕탕, 숙박, 미용실, 용역, 청소하는 용역업체 이 5가지는 무조건 공중위생관리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공중위생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있는데 내가 법을 어겼으면 이 사람이 딱 가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죠. 첫 번째 간판을 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게 앞에 이 사람은 법을 어겨서 영업장이 폐쇄됐습니다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기계를 사용 못하도록 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봉행권은 이 신청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알겠죠? 요거 다 외우고 위생교육은 1년에 꼭 3시간씩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비자랑 세탁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누구다? 세탁업자 단체. 알겠죠? 자, 여기까지 딱 외우면 됩니다. 정리됐죠?